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5월 9일에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입자의 이사 기간을 고려해 잔금 치르는 일정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여유를 줄 수 있지만 5월 9일이란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버티면 될 거라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시장의 부당한 믿음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전셋집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게 최대 6개월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만 하면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이후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 지역이 된 그 밖의 지역에선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5월 9일 안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는데 임차 계약이 많이 남은 세입자가 6개월이 지나서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 6개월 이상 양도세 중과를 늦춰줄 수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고 유예기간 종료는 다가오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열흘 새 서울의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매물이 늘고 호가도 흔들리는 추세인데요. 이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매물이 거의 없던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두 집이 새로 나왔습니다. 46평형이 27억 원, 33평형은 25억 여원으로 최근 호가보다 5천만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팔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좀 팔아달라고 하셨고 금액도 현재 가격보다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다주택자 영향으로 일반 매물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변화도 감지됩니다. 더 싼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걸 예상하고 매매를 늦추는 매수자도 생겼습니다. 도리어 어느 가격 정도가 되는데 계약하시겠냐 물어보면 저희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1,631건, 2.9% 증가했고 특히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에선 6.9% 늘었습니다. 여기 끝까지 거주하실 분이 아니라면 언젠간 팔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잔금 날짜를 늦춰주는 방안까지 나오자 부동산 매물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에 쫓겨서 미리 포기하거나 했는데 그런 여유를 좀 준다면 좀 숨통이 트이고 임차인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대출 규제 완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출까지 풀어버리면 이것은 다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원래 9월까지로 예정했던 부동산 세제 연구 용역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특혜 철폐에 반발하며 최근 제기되는 물타기식 주장에도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유독 부동산의 특혜성으로 적용했던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봐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으니 억지로 팔라 말라가 아니라 정상화된 세금을 내고 주택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건데요.
주거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마 중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에 아마는 없다며 단호한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 언젠가 다시 유예해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미루거나 바꾸면 잘 따른 사람만 손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를 피할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주거 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강력한 투기 세력 잡기 드라이브에 일부에선 다주택 공직자부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시켜야 판다면 그것은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라고 말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도 정부 기조에 맞춰 집을 이미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6채를 6년 전 매물로 내놨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 용인 기흥구에 2채를 보유한 강유정 대변인도 부모님이 20년간 거주한 용인의 아파트를 지난해 이미 매물로 내놔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어제 급락했던 주식시장은 단 하루 만에 크게 반등했고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속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 넘게 급등하며 오늘 하루에만 시총이 무려 100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16만 7,500원으로 마감했는데 하루에 이만큼 급등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가총액도 991조 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9% 넘게 오르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쿡 애플 CEO도 1분기에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2분기에는 좀 더 파급이 클 거라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나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러는 HBM이 판매 단가도 높고 부가가치도 수익률도 높다 보니까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도 7% 가까이 올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어제 팔기 바빴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3조 원 가까이 쓸어 담았습니다. 강한 매수세에 오전 한때 프로그램 자동 주문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케빈 허시 미국 연준 의장 지명에 혼란에 빠졌던 증시가 단 하루 만에 회복된 겁니다. 하루 만에 회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국내 그 주식시장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000에서 6,000으로 높였고 강세장일 경우 7,500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나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진다면 조정은 언제든 또 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엔 못 미쳤지만 코스닥도 4% 넘게 오른 가운데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예고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코스닥 시장의 가치를 좀먹는 이른바 좀비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이어서 김민형 기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무려 1,800여 개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은 약 620조 원, 2021년보다 2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1,000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종목 수는 많지만 부실한 좀비 기업들이 코스닥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상품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나쁜 기업은 증시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38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나스닥이나 뉴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에서 10%가량 연간 퇴출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퇴출이 빨라집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전담팀을 현재 3팀에서 4팀으로 늘려 심사부터 퇴출까지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이미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 2곳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고 22곳에 대해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스닥의 체질 개선은 그 안에 상장된 회사들이 정말 멀쩡한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은 좀 걸러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시가총액 150억 원에 못 미치면 상장 폐지될 수 있고 내년부터는 200억 원으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코스닥엔 당장은 적자라도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이 많은 만큼 금융당국은 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기업을 속간해 코스닥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세로 꼽힌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해당 감사를 주도했는데 내부 반대도 무시한 채 기밀 유출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5달 만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18쪽짜리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관을 석 달 동안 현장 감사한 결과 전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시간별 대응 과정이 담겼고 월북의사 관련 민감한 첩보가 여과 없이 포함됐던 겁니다. 이런데도 감사원은 최재해 당시 원장이 결재했고 국방부 심사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구성된 감사원 운영쇄신 TF 조사 결과 군 기밀이 누설되고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주도한 자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며 각종 정치감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감사원 관계자는 MBC에 유 전 총장이 행정라인 소관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위원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보도자료 공개를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심사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감사원의 기존 주장과 달리 국방부와 합참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 기밀은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데 그걸 감사원에서 누설했다고 저희가 확인한 거죠. 경찰은 TF가 고발한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오늘 내란 선동 등 8개 혐의로 고발당한 구구 유튜버 전한길 씨가 약 6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부터 귀국 경로를 알리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고 공항에서 짐도 찾기 전에 유튜브 생방송을 켰는데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속 등 강제 수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두자 현상금 10만 달러를 걸자는 막말을 쏟아냈던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출국한 뒤 160여일 만에 돌아온 겁니다. 입국장에 몰려든 전 씨의 지지자들은 전한길과 윤어게인 그리고 윤석열 개몽령을 외치며 전 씨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협박과 내란 선동 등 모두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는 자신은 구속될 사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구속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전 씨는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귀국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경찰이 쉽게 체포 못한다며 지지자들에게 공항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또 입국장에선 경찰에 체포될 것을 우려했는지 짐도 찾기 전 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부터 켰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 오셨네요. 사실상 전 씨가 경찰의 체포에 대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한 건데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전 씨를 맞이했습니다. 전 씨는 또 내일 개봉하는 12.3 비상계엄 옹호 영화를 홍보하겠다며 지지자들은 물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관람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는 장 대표에게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한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을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전한길, 고성국, 손현보 목사 등 잇따라 극우 인사들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가뜩이나 복잡한 국민의힘 계파 갈등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권파와 친한계 의원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양측 설전 이후 오늘은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는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산됐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현직 의원이 아닌 원외 지도부가 참석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며 막말과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고성은 주로 조강한 최고위원과 친한계 정성국 의원 사이 오갔습니다. 정성국 의원께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을 하느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와. 이런 식으로. 설전은 조 최고위원 공개 발언이 끝난 뒤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정 의원에게 밖에서 나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따 대고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 의원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에 조 최고위원은 결국 너 좀 나와봐라며 막말을 던졌습니다. 또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고압적이고 아나무인 그리고 반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조 최고위원은 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정 의원 얘기는 또 다릅니다. 발언을 마친 조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면서 갑자기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임마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임마라는 표현이 꼭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나왔다 어쩔래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의했을 뿐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먼저 도발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막말로 그거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장외로 번지며 계파 갈등을 더 구체질하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선 장동혁 대표 홍위병 역할을 하는 원외 인사들을 지난번 의총에도 불렀고 그때도 사달이 났었다며 송원석 원내대표를 탓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8명은 의원 배지를 천상의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특권의식을 버리라며 정성국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세력을 제거하고 단일 대우를 이뤄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며 한 전 대표를 제명했지만 계파 갈등은 오히려 격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창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같은 대의원들과 평범한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당 1인 1표제가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는데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코너에 몰린 정청래 대표의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이 두 번째 시도 만에 확정됐습니다.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찬성 312명, 60.58%. 지난해 12월엔 과반의 28표가 모자라 부결됐는데 이번엔 90%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를 통한 당내 계파 척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개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개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그동안 권리당원이 한 표를 행사할 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대의원들은 20배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대의원들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친명 한준호 의원은 이틀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정 대표를 직격했던 이현주 최고위원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며 반대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이 프레임이 바뀌면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레임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짐이 나타날 수가 있죠. 정청래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최고위원들과 식사 등 개별 회동을 하며 합당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당원 여론조사와 투표 등 합당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실기입니다. 2026학년도 국립인천대 수시 전형에서 면접관들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가 당시 면접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는데 특정 학생을 밀어주고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생들을 합격에서 배제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에서 열린 수시 전형 면접. 정원 32명 중 13명을 여기서 선발했는데 지원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면접관이었던 이 학과 교수 2명의 대화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한 교수가 내신 4.4등급인 학생을 뽑을 것을 다른 교수에게 종용합니다. 교수님이 얘기했던 4번 학생은 4.4번입니다. 4번부터 틀렸지. 4.4번이요. 나쁘지 않고 학점으로 할 거면 자격증 왜 합니까? 이 전형은 면접 30%, 학생부 70%가 반영돼 보통 2에서 3등급 정도는 돼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특정 학생들은 전부 탈락시키자는 논의도 노골적으로 오갔습니다. 황당하게도 세부 전공인 토목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토목에 대한 잘 다룰 수 있고. 이미 근데 서류는 많이 보냈어요. 토목 없을까요? 취재 결과 면접관 2명은 모두 도시계획 전공 교수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면접 점수를 어떻게 줄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X자는 다 학생 답변에 따른 채점이 아닌 줄 세우기 편한 점수를 매기기로 한 걸로 보이는데 지원자의 평가 등급을 면접자들끼리 공개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겁니다. 해당 교수는 담합 여부를 묻는 MBC 취재진의 질의에 답을 피했습니다. 개인으로 알려드리기보다는 학교에서 그걸 담당하고 계셔가지고요. 측에 연락하시는 게. 인천대는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 담합 여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수시 전형의 경쟁률은 12대1, 높은 내신 성적에도 떨어진 일부 학생 부모들은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죠.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국립대학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교인데. 교육부는 해당 의혹을 접수하고 조만간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꼼수를 부리며 감치 집행을 무산시킨 뒤 판사를 향해 욕설까지 했던 인물이죠.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이 2달 반 만에 감치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감치 대상인 다른 변호사 한 명은 오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이번에도 감치를 면했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엄 증거인멸 의혹 관련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대상이 됐던 두 변호인 중 이하상 변호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이 안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파일이라서 좀 조치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재판이 끝나고 방청객들이 모두 나간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다시 집행됐습니다. 선고 2달 반 만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옆에 동석하려다 퇴정 명령을 받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는 양치하는 게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그렇지만 교정당국에 끝까지 신원 정보를 밝히는 걸 거부해 감치 집행이 무산됐고 풀려난 뒤엔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이가 져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난번 집행 당시 하루 동안 구금이 됐었기에 감치는 14일 동안인 오늘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시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처분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감치를 피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에 협박성 발언을 한 점도 드러나 감치 15일에 5일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두 변호사에 대해선 경찰의 법정 모욕 혐의 수사와 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란의 도구가 됐던 군이 과거와 단절하려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당시 공문을 보내 헌법 수호를 위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던 장교에겐 장관 표창이 수여됐는데요. 당연한 일이지만 전두환 등의 사진을 모두 떼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영장 집행 불응에 동원됐던 육군 55 경비단은 2차 영장 집행에선 자취를 감췄고 결국 큰 마찰 없이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군 병력 철수 결정에 결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한 건 수방사 법무실이었습니다. 2차 집행 전 55 경비단은 소속 부대인 수방사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는데 수방사 법무실장이었던 문모 중령이 그 즉시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가 최대의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한 법원의 영장 취지가 확인됨에 따라 공수처 출입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국방부는 문모 중령이 군대의 법치주의 확립 달성에 기여했다며 어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예하 부대엔 12